통합형 플랫폼 부재로 인한 번거로움에 대해 이제 하나씩 정리해달라고 할게요. 문제인식, 기존 솔루션의 한계점, 해결 방안으로 정리해달라고 할게요. 문제인식, 기존 솔루션. 와, 정말 정리 잘했죠? 요 프롬프트, 어떻게 보면 치트키거든요? 저는 이걸 써요. 그래서 이렇게 짝짝짝짝 잘 뽑아서 정말 가독성 있게 잘 쓰죠. 요거 누른 다음에 컨트롤 V 하면 텍스트 형식으로 눌러줍니다. 그러면 딱 맞게 들어가죠. 여기다 그냥 Shift 탭만 누르면, 맞죠? Shift 누른 상태에서 탭만 누르면 여러분들 앞줄이 맞춰집니다. Shift 탭입니다.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N 있죠? N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누르는 거야. 줄을 때까지. 자간 줄이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료급 강의를 무료로 풀어주는 AI 활용연구소 이준영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실제로 AI로 사업 계획서를 써가지고 정부 지원 사업에 합격을 많이 시켰거든요. 그런 실제 AI로 어떻게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간단하게 작성을 하고 그걸 어떻게 문서로 잘 옮겨가는지 요 과정을 여러분들께 한번 오늘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촬영 일정으로 보면요. 오늘 10월 22일인데요. 한 2달 정도 있으면 여러분들 나라에서 정부 지원 사업이 정말 많이 뜹니다. 여러분들이 AI로 막 문서 작업을 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AI를 통해서 정부 지원 사업을 또 도전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어떻게 이런 거를 AI를 가지고 활용하는지, 그리고 문서를 옮기는지 보여주는 그 순서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다운로드를, 정부 지원 양식을 받았고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안내 문구가 있습니다. 작성하는 안내 문구죠. 특히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글씨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아이템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뭐 있는 분들은 있는 대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오늘도 역시 하겠습니다. 챗GPT랑 제미나이를 통해서 할 건데 여기에다가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이템을 먼저 학습을 먼저 시켜볼게요. 나는 동남아 여행객들을 위한 다양한 전자기기를 대여해주는 서비스이다. 맞죠? 이 아이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랑 똑같이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연습이니까요. 자, 이렇게 저도 챗GPT랑 제미나이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자, 잠시 한글 문서로 돌아가서 여기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보통 문제인식 창업 아이템 필요성이라서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복사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컨트롤 C 해서 여기 가가지고 자, 열심히 해주죠. 네, 그리고 여기다가 붙여놓고 진행을 하셔도 돼요. 근데 한번 결과를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제 아이템에 대해서 분명히 잘 이해했겠죠? 그런 다음에 보니까 결과가 국내외 시장 현황 뭐 나쁘지 않네요. 제미나이도 챗GPT도 잘 문제점 그리고 개발 필요성까지 해서 그냥 이렇게만 넣어도 너무 잘 뽑아줍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셔도 되긴 해요. 여기도 보시면 문제점 그리고 뭐 쭉쭉쭉쭉 경제적 부담 뭐 하면서 이제 잘 나옵니다.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AI를 사용하는 거는 결국 AI에 의존하는 거고 AI가 주는 대로 끌려가는 거죠. 제가 항상 말했죠. AI를 잘 활용하는 거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글쓰기 할 때도 배웠지만 목차를 잡든지 큰 틀을 먼저 잡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외부적 배경이라고 하면 이렇게 틀을 잡을 것 같아요. 문제인식, 그 다음에 문제를 인식했죠. 그리고 이게 기존 솔루션이 있어야 돼요. 기존 솔루션. 아시겠죠? 기존에 솔루션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기존 솔루션이 있는데 그게 한계점이 있습니다. 라는 흐름으로 가고 싶고 그래서 저는 그 한계점을 해결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보세요. 제가 미리 큰 틀을 잡아놨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물어보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보시면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씩 해볼 텐데 첫 번째는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자, 이 서비스에 제가 미리 복사를 해왔거든요. 자, 보시면은
자,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얘한테 물어봐서 이 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이 서비스의 개발 동기를 작성하려고 한다. 고객 또는 시장 입장에서 느끼는 문제인식을 4가지 정리해줘 라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항상 저는 문제인식 같은 거를 이렇게 4가지씩 꼭 한 가지만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문제인식 알려줘가 아니라 몇 가지를 정리해달라고 해서 얘한테 일단 뭐 한다?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보이시죠? 학습을 쭉쭉쭉쭉 시키고 이렇게 답변이 쭉쭉쭉쭉 나오는 거 보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도 제미나이도 문제인식을 잘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아까 뭘 작성했죠? 기존 솔루션이 궁금해요. 그러면 기존 솔루션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존 솔루션도 제가 한번 준비해 놓은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각각의 문제인식에 대해서. 요 말을 좀 알아듣습니다, 얘가. 여기서 각각의 문제인식에 대한 기존 솔루션을 정리해줘. 아, 이 부분은 제가, 네. 이 부분은, 이 프롬프트 있죠? 이건 제가 이 댓글에 그 설명란에 제가 다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가 보면 각각의, 여기 보시면 이 각각에 대한 문제인식 있죠? 이거에 대한 기존 솔루션을 한번 알려달라고 했어요. 저는 한 번에 물어보지 않고 하나하나씩 다 물어보고 있는 중이고, 저는 이걸 일단 이 응답이 더 좋다고 할게요. 자, 세 번째는요. 제가 뭐라고 잡았냐면, 제가 먼저 틀을 잡아놓는 건, 한계점을 물어볼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다? 여기 가서 이 각각의 기존 솔루션을 너가 알려줬는데, 얘는 근데 챗GPT는 제가 하도 이렇게 많이 쓰다 보니까 한계점을 바로 알려주긴 하네요. 저는 한 번 더 그래도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솔루션도 알려주고 한계점도 미리 알려주네요. 이미 많이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렇게 알려주는데, 또 한계점이 바로 나오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하나씩 한계점까지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요. 각각의 기존 솔루션의 한계점에 대해서 이제 뭐가 있어야 돼요? 한계점이 있는데 뭐요? 해결 방안을 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두 개 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쭉쭉 정리가 됐어요. 이제 학습이 된 거죠. 그럼 내가 이거를 얘가 잘 이해했네? 학습이 됐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 AI를 잘 활용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정도만 받았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와 정말 잘 받아줬네? 정말 내용 좋은데? 이렇게 하는데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다시 쭉 올라가서 자 어디까지 올라가냐? 기존 솔루션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 문제인식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서비스의 개발 동기를 작성하려고 한다 했던 부분 있죠? 문제인식 4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고 자료를 찾을 수 있는 찾기 쉬운 그런 문제인식을 한 가지 찾습니다. 기존 솔루션이 확실한 것도 좋겠죠? 여행 중 필요한 전자기기를 모두 챙기기 어렵다. 현지 렌타 서비스의 신뢰성, 접근성 낮다. 기기 분실, 파손 시 대응 절차 복잡. 통합형 플랫폼 부재로해. 통합형 플랫폼, 이런 거 통합형 부재인가? 오케이. 기존 솔루션이 좀 부족한가 보다. 그럼 저는 이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붙여놓고, 됐죠? 그 다음에 이걸 붙여놓을게요. 이것도 드릴 거예요. 통합형 플랫폼 부재로 인한 번거로움에 대해 이제 하나씩 정리해달라고 할게요. 문제인식, 기존 솔루션의 한계점, 해결 방안으로 정리해달라고 할게요. 지금까지 이렇게 막 네가 지금 공부한 것 중에서 이 통합형 플랫폼 부재로 인한 번거로움에 대해서 정리해달라고만 딱 해달라는 거죠. 그럼 정리해 줄 겁니다. 제미나이도 한번 해볼게요. 제미나이도 1번 경제적, 연결에 대한 불안, 오케이. 저는, 1번이라고 그냥 할게요. 여기. 요거 있죠. 요걸 그대로 복사해서, 자, 요거를 그대로 넣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자, 얘가 답변을 주면, 문제인식, 기존 솔루션. 와, 정말 정리 잘했죠? 지금까지 했던 학습한 내용을, 자, 정리해 가져왔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족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글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문서를 활용하는지 모르겠지만, 가독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잘 쓴 것 같지만, 가독성이 떨어진 것 같아서, 나는 이런 걸 원하지 않는다. 좀 더 내가 원하는, 문서 형태로 좀 바꿔주길 원할 수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 프롬프트, 어떻게 보면 치트키거든요. 저는 이걸 써요. 자, 보시면, 위 글의 형태 및 어조는 아래 참고와 같은 문장 형식으로 정리해줘 해서,
뭐뭐함, 뭐뭐임, 뭐뭐 하는 것과 간결히 끝내줘. 이렇게 했죠. 그리고 나서 제가 뭐 했어요? 여기다 보시면 참고해서 제가 쓰는 형태로, 다시 한번 할게요. 이거 다시 드릴게요. 수정. 자, 참고 중에서도 전 키워드를 빼고 싶어요. 경제적 부담, 이렇게 쓰고 싶고, 그 다음에 키워드, 낮은 효용,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뽑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는 이런 형태를 쓰고 싶습니다. 이해되셨죠? 이거 프롬프트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미나이는 훨씬 더 미리 깔끔하게 됐죠? 하지만 저는 그래도 뭐뭐 합니다. 이런 표현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개조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보시면은, 자, 돌아가고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깔끔하게 정리된 거 보이시죠? 이해되시죠? 문제인식 한 줄 한 줄로 가독성 있게 잘 작성이 됐고요.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 참 제미나이가 더 말을 잘 알아듣는 것 같아요. 저는 키워드 뽑는 걸 좋아하거든요. 앞으로 핵심 키워드를. 근데 제미나이는 왜 말을 안 듣죠? 자, 어쨌든 저는 요즘 제미나이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짝짝짝짝 잘 뽑아서 정말 가독성 있게 잘 쓰죠.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한다?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참고할 수 있는 어조나 이런 그 어투 같은 거를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죠. 참고에 붙여놓는 거예요. 내가 블로그로 쓰고 싶다면 나는 아래 블로그처럼 써줘 해서 여러분들이 썼던 블로그 글을 여기다 첨부해 주셔도 좋고, 우리 회사에서 쓰는 문서가 있으면 그 문서 양식을 여기다가 넣어주셔도 좋고, 회사에서 내가 쓰는 문서 양식 있죠. 보고서 양식. 그 어투를 여기다가 집어 넣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AI가 정리는 잘했지만 한 번 더 완벽하게 정리해주면서 정말 가독성 있는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실제 저는 사업 계획서 예전에는요, 이렇게 정리해주는 걸로 돈을 벌었었거든요. 근데 AI가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죠. 자, 여기서 이제 복사를 옮겨 넣는 것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사하실 때, 자, 팁을 알려드릴게요. 보통 이렇게 많이 하시죠? 클릭한 다음에 쭉 내려가서 막 이렇게 하죠.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만약에 여기서 위에 거를 가보면, 내려가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복사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여기 보시면 이 버튼을 눌러도 되는데, 이거는 이 전체를 복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그 복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요거부터 다음은 요거까지 복사가 될 거란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복사해 볼게요. 요거 한번 복사해 보면 한글에다 잠깐 붙여 넣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자, 잠깐만 넣어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다음은 경제적, 기능적 한계에 대한 내용을. 그러니까 이런 쓸모없는 것까지 복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여기서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만큼 복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걸 이렇게 클릭해서 끌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다가 문제인식 앞에다가 시작할 거죠. 클릭.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데까지 가서 Shift 누른 상태에서 클릭. 이런 식으로. 그럼 원하는 만큼 블록이 돼요. 그래서 클릭하고 쭉쭉 내려간 다음에 여기까지 좋아. Shift 누른 상태에서 클릭.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C. 아시겠죠? 항상 컨트롤 C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이 내용은 필요 없어요. 지우고. 자, 컨트롤 V를 할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 보세요. 커서를 보면, 여기랑 여기랑 커서 크기가 다르죠, 여러분들. 그쵸? 여기는 지금 글자 포인트가 엄청 작아요. 여기다 컨트롤 V를 해볼게요. 그리고 원본 형식 붙이지 마세요. 원본 형식 하면요, 이렇게 돼버려요. 텍스트나 폰트가 다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넣으실 때 컨트롤 V 했을 때, 텍스트 형식으로 붙이기를 눌러주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지금 했던 이 부분 글씨가 너무 작죠? 왜냐면 이 커서 크기에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커서를 한 12 정도 되어 있죠? 12 폰트도 미리 바꿔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보통 한초론 바탕일 거예요. 요거 누른 다음에 컨트롤 V 하면 텍스트 형식으로 눌러줍니다. 그러면 딱 맞게 들어가죠. 이해되셨죠? 자, 여기서 제가 또 팁을 드릴게요. 여기 좀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만약에 내가 앞줄을 맞추고 싶다. 그쵸? 앞줄을 맞추면 내어쓰기 이런 거 하셔도 되는데, 여기다 그냥 Shift 탭만 누르면, 맞죠? Shift 누른 상태에서 탭만 누르면 여러분들 앞줄이 맞춰집니다. Shift 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이 증대 한 빼면 요거 글씨 때문에 내가 이 두 글자 때문에 이 한 줄에 맞추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럴 때는 자, 블럭을 지정한 다음에 이렇게 블럭을 지정했죠?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N 있죠? N.
n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계속 누르는 거예요. 줄을 때까지. 자간 줄이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Alt, Shift, N.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경제적 부담이라고 했을 때, 또 앞줄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다가 Shift 탭 눌러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서를 정리해 주시면 깔끔하게 될 겁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좀 줄이는 걸 원하는데, 나머지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편집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다시 저는 이게 간격을 좀 늘리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 Alt, Shift, N이 줄이는 거라면, Alt, Shift 뭐 해주면 된다? W. 다시, Alt, Shift, N이 줄이는 거, Alt, Shift, W가 늘리는 거.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 AI로부터 문서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한글 문서에다 옮기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 한번 할게요. 자, AI한테 그냥, 자, 첫 번째 다시 정리하면, 이거를 그냥 갖다 붙여놓고, 이렇게, 가이드 문구를 갖다 붙여놓고 하는 거는 AI가 알려주는 그 방법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옳은 방법은 아니다. 뭐 나쁘진 않지만 옳은 방법은 아니다. 저는 선호하는 방법이 아니다. 어떻게 한다? 내가 미리 스토리 아니면 구조를 먼저 잡아놓고 하나하나씩 물어보는 게 좋다. 물어볼 때도 한 가지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씩 정리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몇 가지 요청을 하는 것이 맞다. 아시겠죠? 그리고 얘가 다 알려준 다음에 학습을 다 시켰죠? 이 학습된 거를 정리도 어떻게 한다? 여러분이 이렇게 직접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정리한 건데 정리를 잘했어요. 근데 이런 그 문장 구조가 이런 게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한다? 참고를 넣어서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된다. 이걸 컨트롤 C 해서 어떻게 여기다가 붙여주면 끝. 붙여주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다가 텍스트 형식으로 붙여주면 끝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렇게 AI한테 원하는 학습을 시키고 문장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